영어 표현 말고 제가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들 새해에도 결심하셨을 거고 본인만의 목표나 꿈이 있으시죠? 혹시 원하는 것을 적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얘기에 더 집중해주세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구체적인 시기와 함께 글과 사진으로 기록해놓고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방에도 붙여놓고 수첩에도 적어놓고 핸드폰에도 저장해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걸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이자 제 롤모델인 김세혜 작가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런 걸 보물지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디스크립션 박스에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만든 저만의 보물지도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일단 가운데 제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원하는 것, 제 꿈들을 구체적인 시기와 함께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롤모델이신 김세혜 작가님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엄마가 맨날 노래 부르시는 화장실 리모델링 이런 것도 넣어놓고 가족 사진 찍기, 커플 자전거 여행, 28살에 월 수입 500 이상,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또 닮고 싶은 부부, 션 정혜연 부부, 그리고 제가 후원을 시작한 그런 컴패션 후원 어린이 만나러 가기, 저만의 서재 갖기,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기, 이런 것들 다 넣어놨어요. 네, 이 이외에도 많은데 지금 제가 이제 일부를 공개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사진과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와 함께 넣어두셔서 여러분만의 보물지도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물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방에다가 붙여놓고 또 수첩에다가도 또 계속 목표를 적어놓고 그리고 핸드폰에도 저장해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상기를 시켰어요. 그 결과 요즘 원하는 것들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 최근에 이룬 4가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바로 학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첫 번째 최우선순위의 목표는 바로 학자금 전액 상환이었습니다. 저는 2017년 5월에 첫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약 2,200만 원의 학자금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갖게 된 빚이었죠. 학자금 없이 돈 쓰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고 저는 부모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했고 이 큰 돈을 언제 다 갚아 나갈 수 있을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우울감에 오래 빠져 있을 새도 없이 저는 이 빚을 최대한 빨리 상환해야겠다는 생각에 2019년 2월까지 갚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3개월이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100만 원씩 상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우연치 않게 돈이 생기면은 그 돈도 바로바로 학자금 갚는 데 썼습니다. 저는 이 목표를 보물지도 맨 첫 번째 부분에 넣어놓고 다이어리에도 적어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제가 학자금을 다 상환을 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주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월에 걸쳐서 얼마 전에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목표한 시점보다 약 한 달 정도 빨리 달성을 해서 정말 뿌듯하고 속이 다 시원하고 제 자신이 정말 기특했습니다. 물론 쉬운 여정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학자금은 그동안 제 마음의 가장 큰 짐이었고 목표한 기한 내에 상환을 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절제를 해야 했습니다. 가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빚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주변 친구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우울감과 좀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자금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대학 생활을 경험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졸업장을 안겨줬다는 점에 대해서 좀 저는 좋은 빚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중에 빚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상한 목표를 세우고 갚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워서 참 감사한 경험이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2019년 새해 목표를 적을 때 저는 유튜버가 되겠다는 목표를 적어놨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두려움도 많고 고민과 걱정이 많아서 구체적인 시기는 적어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유튜버들을 보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목표를 이렇게 적어놓고 제가 왜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공유하고 싶은지, 일주일에 몇 번 업로드 할 건지, 뭐 이런 구체적인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을 다 글로 적어봤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다들 너 하면은 잘할 것 같다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영상을 올리면 과연 사람들이 보기는 할지 내가 이걸 꾸준히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김세희 작가님이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걔도 하고 쟤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네, 그래서 이 말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래서 2019년 1월 초에 제 채널을 개설하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초보인지라 많이 서툴러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밤을 샜던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면 할수록 제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음으로써 잠재의식에 각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함으로써 실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가족사진 촬영입니다. 저는 2019년 5월에 가족사진을 찍겠다는 목표를 세웠었어요. 어떤 분은 또 아니 가족사진 찍는 게 뭐 대수냐고 그냥 가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 가족은 다 너무 바빠요. 엄마, 아빠, 저 동생 너무 다들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네, 다 같이 한번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올해로 연세가 90이 되셨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족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목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족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보물지도에다가 넣어놨고 계속 그거를 보면서 가족사진 찍을 때 그 행복하고 재밌는 그 순간을 상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무료 가족사진 촬영이라는 광고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해버렸고 정말 감사하게도 당첨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끔씩 주변에서 그런 거 다 사기라고 그거 무료랍시고 막상 가보면 액자값 뭐 이런 거 되게 몇십만 원씩 주고 비싸게 받는다는 말을 들어서 약간 의심이 들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다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뭐 추가 비용은 없는지 이거 막 사기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귀찮으실 정도로 일일이 다 물어봤는데 보니까 일단 사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날짜를 정해서 가게 됐어요. 이 목표도 제가 계획했던 5월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이루게 되어서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배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가족사진 찍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 광고를 봤을 때 제가 그걸 눌러보고 신청을 했을까요? 아마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마음속에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계속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기에 당첨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기부여가입니다. 제가 작년에 김세혜 작가님의 책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를 읽고 작가님이 품었던 꿈이 너무 감명이 깊어서 책상 앞에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김세혜 작가님이 품었던 꿈 땡땡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기부여가 이렇게 적어놓고 계속 봤었어요. 그거를.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기부여가 라는 꿈이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그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뭐 접해보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저에겐 좀 신선한 그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로 남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내가 남을 도울 시간이나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었어요. 그치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했고 교회에 갈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제 이기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계속 생각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나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장애인 부서에서 남자친구랑 같이 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정말 밝은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서로를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제 마음을 더 선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지인의 초대로 컴패션 밴드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콘서트인지 잘 모르고 그냥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해외 아동들을 후원하는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그 밴드의 자선 공연이었고 그곳에서 다양한 후원자들과 가수 션의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외 아동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니까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고 싶은 일이긴 했는데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생각에 항상 미뤄왔습니다. 그치만 이제는 학자금도 다 갚았기 때문에 제가 가신 것을 더 늦기 전에 좀 더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에 있는 4살 여자아이와 1대1 결연이 맺어지게 되었고 또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아까 보물지도에서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아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5년 후에는 이 친구를 직접 만나야겠다 라는 그런 새로운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물지도와 곳곳에 적어놓았던 4가지 목표를 최근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적어놓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엄청난 힘을 깨닫게 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보물지도에다가 목표랑 구체적인 시기, 관련된 사진 이런 것들을 넣어놓으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실행에 옮겨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찮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표를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씩 꼭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